안녕하세요. 투자인사이트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유독 세계 경제를 뒤흔들 만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몰려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이슈는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는 미중 무역 갈등인데요. 현재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까지 지정을 하며 기존에 압박을 가하던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 쪽으로도 압박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기존에도 제가 몇 번 생각을 말씀드렸었지만 미국이 궁극적으로 중국에게 원하는 것은 사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무역 불균형의 완화가 아니라 사실은 중국 금융시장의 온전한 개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그 의중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 중국의 금융시장을 일정 부분이라도 추가적으로 개방을 해야지만 이번에 발생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이슈가 봉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9월 시행하기로 했던 3천억 불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건이 일부 완화 그리고 또 연기된 상태지만 사실 어쨌든 9월에서 12월까지 연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이 언제 어떠한 방향으로 튀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낼지는 현재로서는 쉽사리 예단이 어려운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통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참여 주체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12월까지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이 지속되면서 시장을 억누를 가장 커다란 불확실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차라리 어떠한 형태가 되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이 정리가 되고 결과물이 오히려 빨리 나오는 것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던 커다란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안정이 되는 데는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커다란 이슈는 바로 노딜 브렉시트인데요. 영국의 핵심 싱크탱크인 정부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영국의 신임 총리인 보리스 존슨 총리가 현재 추진 중인 협상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즉 노딜 브렉시트를 이제 더 이상은 의회 차원에서 막을 수 없게 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말은 결국 현재 EU와 협상 중인 새로운 영국 정부의 결정을 의회 차원에서 조정하거나 뒤집을 수는 없고 반드시 그 결정을 따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영국의 보리스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노딜 브렉시트 혹은 협상을 통한 브렉시트 그리고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지만 제3의 방법으로 브렉시트를 하지 않고 남아있는 방법 이렇게 변수들이 있는데 문제는 현재 보리스 총리가 공공연하게 반드시 10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시장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시킬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0월 31일, 그러니까 11월 전에 결정이 될 영국의 브렉시트가 올 하반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두 번째 커다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2019년 하반기 글로벌 경기에 부담을 줄 세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소비세는 1989년 4월 3%로 시작해서 1994년 4%, 1997년 5%, 2014년 8% 이렇게 순차적으로 인상이 됐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공교롭게도 일본의 소비세를 도입한 이후부터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 터널에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소비세 인상이 일본의 장기 불황을 만들어내진 못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본이 소비세를 올릴 때마다 그 이듬해부터 통상 2, 3년간 소비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를 경험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번 소비세 인상 역시 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욱이 2020년 동계올림픽 이후 일본의 재정 적자가 더욱 커지며 이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경제는 2020년 이후 극심한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현재 국제금융기구들이 일본이 머지않은 시점에 소비세를 15%까지 올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인데요. 이렇게 국제금융권에서 일본 정부를 압박하여 소비세를 인상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결국 지금 일본의 국가가 지고 있는 막대한 국가 부채 때문인데요.
한 국가가 어떠한 형태로든 진 빚은 결국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갚아나가야 합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국가부채는 2016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그리스 정부의 국가부채 비율 180%를 훌쩍 뛰어넘는 250% 수준인데요. 문제는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이러한 국가부채가 더 급속도로 증가하여 악화될 것이란 점입니다. 결국 일본이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며 국제금융권에서도 대출 회수를 위해서 일본의 증세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소비세 증세는 결국 국민이 내야만 하는 돈이기 때문에 결국 일본의 국가부채를 메꾸기 위한 사실상의 증세인 셈인데요. 실제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추가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증세액은 5.6조 엔, 우리 돈으로는 한 56조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 가량인 2.8조엔은 일본이 빚을 갚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복지비용 증액을 위한 소비세 인상이라고 일본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있지만 이번 증세 중에 복지비용으로 예정되어 있는 비용은 1조엔 남짓에 불과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비용은 국가부채를 갚기 위해 사용하기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머지않은 시점에 이러한 소비세를 15%까지 지속적으로 인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결국 주기적으로 소비 감소를 겪으며 내수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상 내수가 지난 20년간 일본을 지탱해준 사실상 유일한 버팀목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 일본의 경기 사정이 정말 녹록지 않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과 영국을 보면 조금 재미난 점이 이 두 해양 세력이 예전에 항해 시대의 전성기를 누리며 세계로 뻗어나갔던 반면에 통신망이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전 세계가 지금 사실상 연결되어 있잖아요. 현재 정보화 시대에는 점차 조금씩 뒤처지면서 과거의 영광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과거의 영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립을 선택하며 스스로 자멸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부디 두 섬나라가 스스로 고립되는 외로운 섬나라가 아니라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고 공존하며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훌륭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상으로 올 하반기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하는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유독 2019년 하반기에 이런 이슈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2019년 하반기에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늘 언급한 이슈들을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